자, 이번 시간에는 표준의 분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표준을 이제 학문적으로 먼저 분류하는데요. 그래서 가장 포괄적으로 분류한 체계는 인문사회적 표준과 과학기술적 표준의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은 인문사회적 표준의 예를 보면 언어, 법규, 능력, 태도, 행동규범, 책임, 전통, 관습, 권리, 의무.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인문사회적 표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표준 그러면 요 과학기술적 표준을 말합니다. 이 과학기술적 표준은 이제 성문 문서 형태로 되어 있는 성문 표준, 우리 산업 표준, 우리 KS라든가 단체 표준, 대표적인 어떤 이제 국가 그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기술 기준, 그 다음에 이제 측정 표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어떤 그 측정 단위에 대한 그런 표준들,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참조 표준, 예를 들면 100년간의 우리나라의 어떤 기상 관측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뭐 하나의 참조 표준의 예가 되겠죠. 그래서 과학기술 표준은 크게 성문 표준, 측정 표준, 참조 표준 이렇게 얘기하고 과학기술 표준을 광의 산업 표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준 그러면 이 과학기술적 표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국가기본표준법에서도 성문표준, 측정표준, 참조표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국가 표준이다, 표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표준은 주로 이제 재정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5가지 표준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표준, 지역표준, 국가표준, 단체표준, 사내표준.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재정 주체 국제 표준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관이겠죠. 재정 주체에 따른 분류이기 때문에 그래서 ISO나 IEC, ITU 같은 이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우리는 국제 표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가장 우리가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ISO 9000.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ISO 9001이라고 하는 표준은 ISO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 보급하는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예, 그래서 ISO가 제정한 표준이다. 예, 그래서 IEC나 ISO, ITU. 그래서 IEC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기 전자에 대한 국제 표준을 보급을 해요. 그다음에 IT는 방송통신에 대한 거. 그리고 ISO는 전기전자와 방송통신을 제외한 모든 표준을 제정 보급하는 국제표준화 기구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우리는 국제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SO, IEC, ITU 이런 명칭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국제표준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환경 경영 시스템 EMS라고도 하죠. EMS 이것도 이제 ISO에서 만든 14001이라고 하는 표준 이런 것도 대표적인 표준이죠.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QMS, EMS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보건 안전 경영 시스템 표준. 자, 이런 것들이 다 ISO에서 만든 대정한 표준이다, 국제 표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이런 표준들을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 표준으로 부합화를 통해서 우리 한국 산업 표준 KS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국제 표준을 자국의 국가 표준으로 채택을 해요. 예. 자, 두 번째 이제 지역 표준이죠.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어떤 국가 간의 합의한 표준. 대표적인 게 유럽 연합의 EN 표준입니다. EN 표준. 국가는 다르지만 어떤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연합에 속한 그런 지역에는 이제 EN 표준이 공통적으로 이렇게 재정 보고한다 이런 얘기. 그래서 유럽 그 센이라고 하는 센이라고 하는 그 유럽 표준화 기구가 있습니다. ISO에 대응하는 자 그런 그 센에서 또 센엘렉이라고 하는 IEC에 대응하는 그런 표준 기구에서 만들어낸 EM 표준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 대표적인 지역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국가표준은 이제 국가표준화 기관이 말 그대로 채택한 표준이에요. 각 국마다 영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연합이지만 또 각 국가마다 국가표준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표준화 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표 기관이죠. 그렇다고 해서 한국산업통상부만 국가표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이제 범부처형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뭐 국토부라든가 뭐 해양수산부라든가 자 이런 그 부처에서도 KS를 뭐 환경부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KS를 제정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가 표준화 기관은 이렇게 본부처별로 이렇게 분담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그 기관에서 만든 표준을 우리는 KS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국가 표준, 일본의 그 국가 표준화 기관이죠. 이제 그런 데서 GIS를 만들어내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NC라고 하는 국가 표준을 국가 표준화 기관에서 만들어내죠. 거기서 국가 표준화 기관이 제정한 표준을 우리는 국가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보면 이렇게 뭐 국제 표준이 뭐 지역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을 지배하고 귀속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표준은 제정을 누가 했느냐 그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표준이 하나의 국제 표준이 될 수 있는 거고 국제 표준이 또 국가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또 지역 표준이 국제 표준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개념이다. 상하 어떤 복속 관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제정 주체에 따라서 불렸을 뿐이다 이런 얘기죠. 단체 표준은 말 그대로 단체 표준화 단체가 채택한 표준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 그 각종 그 조합들이 있죠. 조합 또 협회 대표적인 이런 기관들은 비영리 그러니까 단체가 기관이 만들어 이제 제정을 하죠. 우리는 SPS라고 그래요. SPS.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우리나라의 단체 표준이 되겠고 사내 표준은 기업의 그서 자체적으로 규정한 사규를 말하는 거죠. 회사 표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복무 규정, 인사 규정, 회계 규정, 또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QC 경정도라든가 작업 표준이라든가 어떤 검사 표준서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산업 표준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산업 표준은 기업이 만든 기업이 그러니까 재정 주체가 되는 거예요. 단체 표준은 단체가 국가 표준은 국가 표준화 기관이 지역 표준 지역 표준화 기구 국제 표준은 국제 표준화 기구 이렇게 각 기구에서 만든 표준들을 이렇게 명명한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표준을 분류할 때 이런 재정 주체에 따라서 많은 이렇게 분류하는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구속성에 따라서 구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구속성은 강제성이에요.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표준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건 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강제성이 없는 표준을 임의 표준, 그 다음에 강제성이 있는, 구속성이 있는 표준을 우리는 강제 표준 이렇게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임의 표준은 이제 우리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아까 앞에서 표준 제정 주체에 따라서 분류했던 그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들, IS,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자, 이런 것들은 다 임의 표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국가의 국가 표준, 우리나라의 KS, 일본의 GIS, 뭐 독일의 TIN, 영국의 BS, 미국의 NC. 자,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임의 표준이다. 또 우리나라의 단체가 만드는 표준들, 이게 다 임의 표준이다. 이건 강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표준들은 어떤 기업이나 어떤 표준을 이용하는 자가 임의로 이용할 수도 있고 이용 안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율이에요, 자율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임의 표준이다. 강제 표준은 각 부처의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령에 근거해서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규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정부 각 부처의 개별 법령에서 제정한 기술 기준이 해당이 돼요. 여러분들 그 이나라 표준 인증에 가시게 되면 그 기술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각 부처별로 운영하는 그 기술 기준이 모두 이렇게 쭉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고 그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 나라 표준 인증에 들어가시면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 기준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그 위생 안전 기준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먹는 물과 관련된
그 상수도 어떤 관련된 어떤 자재를 만들 때는 그런 위생 안전에 대해서 준수해야 된다. 이건 법이에요. 안 지키면 제재를 하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강제 표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강제 표준 대표적인 것은 기술 기준이다. 이날 표준 인증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립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표준을 이렇게 공적 표준과 사실적 표준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적인 기구에서 말 그대로 공적 표준화 기구에서 제정한 표준을 우리가 공적 표준, 그 다음에 시장 경쟁의 결과로 시장에서 형성된 표준을 우리는 사실상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O는 IC, ITU, 그다음 국가 표준화 기관에서 제정한 이런 KS, GIS 뭐 이런 것들은 다 공적 표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뭐 윈도우라든가 익스플로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장에서 생성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상 표준이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계를 한번 보면은, 보시면 이제 재정 주체에 따른 분류, 구속성에 따른 분류, 성립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보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적 표준은, 여기 보면 국제 표준, 지역 표준, 그 다음에 국가 표준.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공적 표준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표준, 시장이 생성되니까 어떤 단체,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생산자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앙에서 운영하는 어떤 조합들은 다 생산자들의 어떤 조합이죠. 그런 단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서 형성된 표준이다. 그래서 단체 표준, 사내 표준은 우리가 사실상 표준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리고 이제 임의 표준. 그래서 국제 표준, 지역 표준, 국가 표준, 단체 표준, 사내 표준 다 임의 표준이고, 강제 표준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법령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기술 기준. 그리고 기술 기준 이런 것들은 각 부처별로 많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이날 표준 인증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임의 표준도 또 보면 제품 표준, 방법 표준, 전달 표준, 시세 표준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강제 표준 특히 이제 기술 기준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하는 인증을 뭐라고 하냐면 KC 인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KC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반드시 그 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KS나 IS나 이런 것들은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증을 받으면 뭐 가점을 주거나 어떤 그 뭐죠? 우대를 하거나 이런 법적인 그 제도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인증을 받도록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산하는 기업들이 어떤 품질 제고를 위해서 그렇게 유도하는 차원에서 한다. 그래서 KS 인증이 그래서 강제 인증은 아닙니다. 이미 인증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표준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